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안들을 내놨는데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네, 부를 맞습니다. 수가 있어서 네, 예.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정치 개혁안 내놓고 있는데 네. 뭐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이 일단 그것은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신인들이 늘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여의도 문법만 가득하다 한동훈 위원장 최근 발을 보면 이런 비판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개혁을 좀 낮춰서 평가절하하는 세력들의 어떤 목소리인 거겠죠. 김한규 의원님도 초선 아니신가요? 예. 네. 저는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관점이 여의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다는 걸 굉장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에 있으면 아무래도 동료 의식도 생기고 여의도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면서 그래 다 이런 건 이유가 있어 뭐 이런 체념 푸념을 할 수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고집 끈기 있게 지금 끈질기게 국민의 관점에서 여의도를 바꾸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겠죠. 하지만 정치개혁 메시지 자체가 부정적이다라 할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원 빼고 있을까요? 답을 좀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를 하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좀 낮춰서 평가하는 것 외에 좀 진지하게 답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냈던 공약이죠. 그다음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이것도 말 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의원이 쏙쏙 받아간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네. 이거 반대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규칙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 이미 민주당 당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의원수 감축 이게 가장 큰 논쟁인데 예. 이건 이제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야 모두 다 인정하는 건데 얼마나 화딱지가 나시면 국회의원 정수 줄여라. 뭐 250인데 절반으로 줄여라 이런 분도 있어요. 예, 네. 뭐 이거 여론조사 해보면 사실 국민들은 찬성이 많이 나올 것 네. 같은데요. 예. 국회의원 100명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이 숫자를 떠나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정치개혁 과제들을 던지고 있고 어제는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였는데요. 뭐 3시간 넘게 회의를 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구체적인 룰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 일단 현역 물갈이하고 세대 교체에 중점을 좀 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신 어제 그 공천 룰의 좀 핵심 뭐가 있을까요? 묵직했다 싶습니다. 네. 묵직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굉장히 세다. 많은 복선들과 네. 시사점이 깔려 있구나. 예. 그래서 이게 선수들이 이거 해석을 하면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 중심의 조직만 관리하던 여의도에 어떻든 내 지역구에서는 내가 왕이다 하면서 네. 조직만 관리했던 사람들은 지금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예.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하셨던 분들은 마음 편하게 주무셨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특히 네. 이제 20%와 80%로 바뀌어서 실질적 여론조사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건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 그래서 결국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지는 경우처럼 억울한 게 없다. 그래서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뽑겠다. 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됩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 저는 역선택이 걱정돼요. 여론조사를 했을 때요. 네. 네. 분명히 반대 진영은 ABC 후보 중에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역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제일 약한 후보를 뽑아서 본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네, 뭐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명백하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5에서 10%까지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막상막하인 경우에는 역선택을 어떻게 방지할지 이것도 기술적으로 예. 질문을 할 때 처음에 혹시 뭐 민주당원이십니까? 라는 질문 등을 해서 명백하게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좀 촘촘히 짜서 네. 그런 좀 부작용을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요. 음. 그런데 이때 좀 긍정적인 평가들은 많은데 현역 교체 비율을 높이고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들에겐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좀 높이 평가는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성 청년 뭐 정치 신인들이 가점을 받으니까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유리한 룰이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정교하게 일부 윤심 공천도 가능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신인에 대한 가점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비례대표를 거치고 나서 지역 선거를 준비하는데도 새롭고 어려운 게 많은데 네, 일반인이 갑자기 정치를 들어오는데 기존의 정치인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해라.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예, 선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핸디캡을 가지고 원래 바둑도 골프도 다 핸디캡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도 고수가 되어가면 핸디캡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물갈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연스럽게 저는 한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한 5년에서 10년, 15년 15년이면 선수로 4선이죠. 예, 3선, 4선 네. 돼가는데 이 정도 시간을 들였으면 자기가 꿈꿔왔던 걸 다 펼쳐야 된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너무 길게 오래 가는 것도 뭐 막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들을 다 견뎌야 된다. 용산 출신의 신인들에게 가점이다라고 합니다만 보시면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특정한 홍길동 후보가 용산 출신인데 찍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10중 네. 8구. 인지도도 일단 좀 떨어질 것이고 신인들은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당원 비율을 높여서 당원들에게 호소해서 제가 용산에서 이렇게 대통령 돕다가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선거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15만, 20만한테 이거 어떻게 이걸 홍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정반대 효과다. 정반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전 뭐 이거는 뭐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예.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저께는 3선 의원들이랑 점심을 했고 오늘은 4선, 5선 중진 의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당장 이분들은 거의 감점 대상으로 발표가 되신 분들이어서 오늘 만나면 분위기가 좀 미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어떤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그 만화책에 보면은 예. 그 말하는 거는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내가 너를 네. 그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건 점점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말풍선 이렇게 예. 해서 네.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뭐 어떤 배우가 막 여성들이 얘기하는 걸 다 속으로 들어가지고 예. 좋다가 처음엔 골치 아파지는. 네. 네, 아마 직접 말하는 거와 점점점은 매우 다르지 않을까. 말과 막 생각하는 것과 속내와 네.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예.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선이라고 무조건 물러나야 되고 신인과 초선이라고 무조건 대우받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누군가는 국회의장 해야 되는 거고 네. 누군가는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 건데 경력과 경륜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다선이라고 무조건 대우받는 시장도 지나갔다. 그래서 저는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라면 계속 가시는 게 맞고 예. 정말 막말하고 비위가 발견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초선 의원이라면 이건 집에 가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저는 실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선수가 훈장도 아니고 초선이라고 무조건 응석바지처럼 대우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분들 중에 좀 화제가 되는 게 김기현 전 대표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남인데 사실 지금 김기현 전 대표는 거의 지역에서는 출마해서 밝힌 거나 마찬가지고 울산에 나오시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 당내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이렇게 대표직을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물러나셨는데 울산에서 계속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마포구에 영향을 미칠까? 예.
저는 마포하고 울산하고 좀 멀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막 정말 폭발적인 긍정적 효과를 낸다. 그러면 수도권 출마자들이 김기현 대표 전 대표에 가서 읍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위기는 1도 없어요. 거리가 좀 멀고 뭐 그게 이렇게까지 수도권에 영향 미칠 정도의 지금 그런 파급력까지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후임인 한동훈 위원장이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두 분의 만남 서로 주먹질 하겠습니까? 예. 예, 서로 뭐 인사하고 환하게 웃고 그동안 수고하셨다 잘해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서 울산을 뺏겼다. 이건 큰 겁니다. 그렇죠? 네. 이기는 공천이 좀 큰 네. 기준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는 후보가 친윤이다. 이기는 후보가 충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우리 정부에게도 예. 저희는 일당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당을 반드시 150석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남은 기간 저희가 원하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지금 친윤은 의미가 없고 이기는 당선자가 친윤이다. 예.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게 1등 공신이다. 그래서 각 지역구에 이런 사람밖에 당선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 공천해서 당선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유한 혁신위에서 사실 그 친윤 핵심들 이 정권에 이제 뭐 기여를 했더라도 아무튼 그 수혜를 좀 누린 친윤 핵심 인사들은 좀 희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인물들이라도 예를 들자면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희생 그 선언의 대상자로 꼽히는데 이런 사람도 만약에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고 하다면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선거가 좋은 선거고 이기는 후보가 친윤입니다.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열심히 멋있게 해가지고 100석 이하로 쪼그라들고 지금 석밖에 못 얻는다.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한 건가? 네. 22대 국회도 지금처럼 끌고 가는 게 맞는가? 불출마한 중진들 희생시켜 놓고 도대체 뭘 얻었나? 예. 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인요한 전 위원장도 친윤들의 불출마를 요청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의석수를 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친윤 장제원 의원의 그 선언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도 물러난 상황에서 울산 불출마한다고 그 뉴스가 반나절이나 갈까요? 뭔가 그 수도권 민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런 파급력은 전혀 없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사실 이제 좀 지나가는 뉴스일 것 같긴 합니다. 예. 시기가 이미 이제 관심 받았을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거 갖고 막 끝까지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의석들 최대한으로 얻을까? 예. 이기는 후보가 친윤이다. 이기는 후보가 친윤이다. 네. 지금 지역에서는 뭐 중진들에게 어떤 페널티 주겠다 이런 룰이 공개된 상황인데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였던 부산 영도에서 다시 정치를 하시겠다 얘기를 했어요. 당선이 되신다면 7선 의원인데요. 그 일단 경선 기회라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좀 골칫거리일 거라는 뭐 얘기들도 하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무성 전 대표는 당내에서 리더십을 모두 인정하는 분이죠. 오죽하면 그분의 애칭이 무대겠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 무성대장. 그렇죠, 대장. 예. 그런 닉네임 갖고 있는 정치인도 흔치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뉴스를 접했을 때 정말 후배들 정치하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하다.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저는 뭐 공정한 룰 받으셔서 쌓아보시면 당선되면 당선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예. 아마 최대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점을 당하시겠죠? 아무래도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제도에 좀 많이 약간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신인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예. 다선이기 때문에 뭐 30% 최대한으로 감점 받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다 하면 그리고 그분이 뭐 내가 집에 있는 게 심심해서가 아니라 정치 예. 개혁 좀 해보고 싶다 하실 때 뭐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시고 막 이렇게 돼서 네. 막 그쪽 분위기가 부산 전체가 판이 흔들린다. 그럴 때는 김무성 전 대표처럼 이 국민의힘의 애정을 갖고 계신 분도 드무니까 네. 본인보다는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결심을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취임 이후에 당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좀 앞세운 뭐 사진을 많이 게시를 한다거나 뭐 의정 보고서 표지에 넣거나 이런 분들까지 있어서 특히 이제 오선의 정진석 의원이 보고서 표지를 한동훈 위원장과 찍은 사진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임기가 많이 남으신 대통령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마케팅이 좀 더 그 적극적인 상황인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가수 이문열을 아직도 좋아하지만 네. 트와이스도 좋아합니다. 네. 가끔은 트와이스랑 사진 찍고 싶은 때도 있어요. 예. 제가 달려갈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트와이스 세대시군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네. 예. 이렇게 또 한번 예. 당하고 갑니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비교 대상은 아니다. 신상은 항상 신선하죠. 그렇다고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을 버렸다 이렇게 한 건 과한 해석이다. 예. 네. 정치인들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고 국민 여러분들도 새로운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메뉴에 하나가 더 올랐다일 뿐이지. 네. 정진석 위원장께서 뭐 의정 보고서를 걸로 했다 하고 하는데 다들 젊어지려고 노력하듯이 예. 새로운 신상 한번 썼다는 걸 네. 구상을 버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영입된 인재들을 두고 설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박상수 변호사가 이걸 좀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게 또 논란을 낳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영입 인재들의 어떤 구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우려되는 상황이신가요? 영입 인재건 뭐 기존의 정치인이건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 그리고 갈등을 초래하는 발언들은 자제하는 게 맞고요. 예. 그것들이 정치적 자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박상수 변호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한두 가지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고 네. 또 신뢰받는 기관 대한변협 같은 곳에 문의를 해서 법적으로 그다음에 그쪽 관행상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은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랑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다. 네. 라는 여론도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전반전 넘어서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데 영입될 인재들의 발언을 더욱 꼼꼼하게 보자.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보니까 SNS 비밀글까지 검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 말고 또 추가로 좀 더 엄격한 검증 룰을 만드신 게 있을까요? SNS 비공개까지 하려는 건 개인 정보를 저희가 털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예.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보였군요, 이게. 네, 오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공개된 SNS 그리고 영입된 후보들한테 솔직히 다 얘기해 주세요 저희한테. 예. 세상에 모를 비밀은 없습니다. 네. 이게 좀 공격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스스로 좀 털어놓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인도 당도 다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예. 그리고 영입된 후보들도 바보 아니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세상이 아니다. 감췄다가 또 크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네, 뭐 노은지 부장님부터 먼저 예. 캐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도 좀 가만히 있지 계속 않으실 체크를 테니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위원장 공동으로 맡고 나서 사실 가장 달라진 게 뭔지가 좀 궁금한데 네. 어떤 게 좀 들어오는 이력서의 숫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되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경계선에 있었던 분들이 최근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왔으니까 해볼게요라고까지는 안 하세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맞아요. 고민하던 분들이 결정을 빨리 해주시는군요. 아직 늦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예. 고민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이런 분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인재를 좀 발굴해서 뭐 영입도 하시고 이런 건가요?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 같은 분은 예. 직접 작업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예. 있고요. 뭐 그 외에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 뭐 직접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도 이제 논의는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네. 한동훈 위원장이 주로 보는 인재의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고동진 사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뭔가 그 분야에서 업적이 있는 예. 분 같은데 예. 실력과 도덕성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네임드 됐다고 다 데려오지 말자.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의 테스트를 거친 예, 시간의 시험을 거친 사람들 네, 그 분야에서 홍길동 뭐 노은지 하면 인정받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록이 있는 사람들. 고동진 사장님 대표적이시겠죠. 네, 그리고 그 인생 과정에서 말과 글이 논쟁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림이 없는 사람들. 네. 뭐 이 정도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력과 도덕성 네. 또 중요한 기준이네요. 네. 저희가 인재 영입 얘기까지 좀 해봤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서 아무래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진보 진영 군소 정당들이 비례연합 정당 만들자라고 하니까 이걸 약간 지난 총선 때 어떤 비례 위성 정당으로 활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제 계속 얘기를 안 하고 뭐 병립형 갈 것처럼 하다가 결과적으로 준연동형을 좀 유지하겠다라고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할 말 많죠. 네. 예.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이 된 과정이 이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요. 소속으로 오셨으니까요. 예. 저는 제가 처음에 시대전환을 창당할 때 이 이놈의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믿고 했는데 네. 이제 그 효과를 다 무마시켰거든요. 예. 진짜로 민주당이 정치 다양성을 원하신다면 본인들의 아류 정당을 만들려는 목적은 노력은 멈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 아쉬운 건 군소 정당들이 민주당에게 선거 연합하자라고 제안을 하신다는 거. 네. 그거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치적 다양성을 주장한다고 하면 의석수가 작더라도 혼자 뚫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민주당과 연대를 하자. 그러면 이거는 양당의 정치를 그러니까 여야 보수 진보 정치 틀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류들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또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저는 극단의 정치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례 위성 정당들이 나오는 과정에서요. 네, 극단의 정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통상의 채널들 그것이 지역구 선거든 일반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엄정한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네. 이렇게 잘 모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식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오죽하면 모 정치인이 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겠어요. 이해를 못할 거다. 뭐 네. 기자분들도 모를 거다 이러셨죠. 그러다가 쑥 들어온 사람들이 4년의 임기를 얻게 된다는 건 우리 정치가 더 극단의 정치에 희생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네. 진심으로 저는 정치 다양성은 믿습니다. 이건 제 소신입니다. 예. 다양한 정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정치 다양성이 아니다. 예. 오히려 진영으로 나눌 것이다. 이분들이 비례정합 정당 할 때 민주당 공격하는 민주당 비판하는 논평 하나라도 내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논평 하나라도 낼 수 있을까요? 예.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기에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비례연합 정당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도 이렇게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또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용해인 대표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세요? 아이고 용인 대표 뭐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시겠죠. 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미이신 거죠? 여기까지. 예, 중의적으로 이제. 네. 알겠습니다. 조정은 의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인재영이 계속 진행될 거니까 저희가 또 한번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